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사면 논란 뜨겁습니다. 사면 얘기를 꺼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일단 멈칫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아니냐가 이 대표의 앞으로 입지든 여야 대립이든 진영 통합이든 여러 이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도 영향을 받겠죠.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뒤로 여당은 박영선 장관, 야당은 나경원 전 의원이 쫓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경원 전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할지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가라앉았는데 연휴 효과가 크죠. 정부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한 데 따른 효과도 나타나는 징조로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1000명 안팎으로 다시 뜰 것 같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는 2주 더 연장됐고요. 수도권에 적용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오늘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일부터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이 데드프로서라는 말은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제 우리 인구 변화 그래프에도 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지난해 수생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자, 새해 첫 출근날인 오늘 이곳 서울 상암동 기온 영하 지금 9도입니다. 동트기 직전에 더 추워지니까 앞으로 아침에 1도는 더 떨어지겠죠. 따뜻한 옷차림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후반엔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서 폭설도 예상됩니다. 한파, 폭설 대비 필요합니다. 2021년 신축년 1월 4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SNS 글 하나에도 많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두 가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당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이 정말 첫 월요일이군요. 네. 네. 자, 지난 해가 벌써 됐습니다. 12월 네. 31일. 네. 그때 SNS에 올리신 글 보면 이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 선거로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뀐다. 선거로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뜻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공식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봐야 될까요? 저 빨리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요 네. 물어보시니까. 예. 사실은 이제 1년 마무리한 이야기를 쭉 썼었죠. 사실 작년 1년 내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상처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이제 라디오 연결돼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쭉 어제의 뉴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마음 아픈 뉴스가 많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중에 지금 집단 감염된 숫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걸 보고 들으면서 와, 이 수용자에게는 인권이 없는 걸까? 어떻게 이런 대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결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코로나에 있어서 이런 이슈 관리라든지 또 코로나 대응 문제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누구 바꿔라. 그래서 장관 바꿔봤자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해서 우리가 선거를 똑바로 해야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에 고심을 빨리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힘들고 지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위로하면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력을 가지고 있으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고심을 더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미투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성 후보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시고요. 또 물론 뭐 여성이란 그 한 가지로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더 깊이 관심을 고심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심 중이지만 고심을 빨리 끝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방금 저 말씀드린 그 SNS 글에 선거로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뀐다. 뭐 선거로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 하셨는데 그 앞에다 주어로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넣어도 되겠습니까? 아유, 자꾸 유도하지 마세요. 유도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뭐 결단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으면 정중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장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그 나서신다면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문제도 사실 뭐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적인 선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 그런 생각들이 강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반문재인 연대에서 단일화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뭐 단일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십니까? 정말 이 단일화 끝까지 제대로 유불리를 놓고선들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과거의 일들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실 때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서울 시민 경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이 당원이 포함되는 선거를 하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 경선판에 그러니까 당원을 뭐 몇 퍼센트 넣는다든지 이런 우리 당의 큰 롤로 오게 되면 같이 하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뭐 서울시민 경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시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선거라는 게 시간이 되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뭐 그 판단하는 인자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강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또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오늘 출발 사진 시작할 때 그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여러 조사에서 1위 나온다. 특히 저희 YTN과 TBS가 리얼미터에서 그 새해 연휴 직전 서울시민 1,000여 명에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없는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안철수 대표가 24.9%,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께서는 10.7%, 박영선 장관 13.1% 이렇게 나왔습니다. 3위 하셨습니다. 이 정도 지표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고심의 어떤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만 네. 갖고 네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잘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자리는요. 예. 뭐 임기도 짧고 그러나 위기는 상당하고요. 예.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뭐 서울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난맥상처럼 꼬여버렸는데요. 그리고 예. 또 모두들 지쳐하고 계시거든요. 서울 시민들께서.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돌파해내고 뭐 할 수 있는 경쟁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간의 안철수 대표가 해온 일들을 봤을 때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떤 경선 절차를 일단 진행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예,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당에 들어와라 이렇게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당대로 뭐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 기사를 봤더니 나경원 의원님 화제가 된 게 한 연예인 방송에 출연 녹화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예. 주로 보통 정치인하면 이제 뭐 토크쇼 위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리얼리티 일상생활 거의 다큐 정도의 제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같이 또 박영선 장관도 같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나오신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그동안 예. 거의 작년 낙선 이후에 예. 사실상 이제 뭐 특별히 방송 출연이나 정치 활동을 안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뭐 국민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네. 좀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잘 못하거든요. 일을 뭐 밥도 잘 못하고 그래서 네. 이게 좀 그냥 이 서투른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림은 엄청 잘하는 것처럼 나온 것 같아요. 방송 나오시면 일단 주변의 반응도 어땠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기사가 방송이, 나오니까 아마 내일 내일 방송이 되는 거고요. 내일이죠 아마. 내일 방송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거 정말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서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사면 얘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낙연 지금 대표가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자치하고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좀 다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제 사면 문제로 또 여권 내에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뭐 시작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그거야말로 빨리 마무리를 하시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이제 고령이신 전직 대통령들이신데 뭐 인도적 차원에서 이 법적인 책임 문제를 차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4년 정도까지 수감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전례가 없었다는 점, 뭐 인도적 측면, 뭐 이런 에서 이제는 뭐 사면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내던 시점에 대한 내선 사실은 뭐 야권 쪽에서는 비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저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밌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뭐 장난쳐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학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부동산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 굉장히 큰, 사실 현 정권의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큰 이슈였는데, 또 뭐 세금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백신 뭐 이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의원께서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이슈 어떤 겁니까?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슈 모두 답니다. 예. 세 가지 이슈 모두 다 국민들에게 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으로 그를 통해서 국민들 삶을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네. 특히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하신다면 특히 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코로나 백신 문제가 제일 뭐 백신을 정부가 들여온다고 해도 접종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접종의 문제가 또 그 다음에 오겠죠. 또 접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중앙 정부가 크게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밖에 역시 지금 이제 또 2월, 3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학기 초가 되면 늘 전세 대란도 있었고 하는데요. 역시 이 부동산 문제도 정말 빨리 해법을 제시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뭐 25번 계속해서 지금 정책이 나왔지만은 뭐 집값 잡기는커녕 오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이제 강북 쪽에도 한 달 새에 엄청 가격이 올랐다. 결국 직장인들이 뭐 19년 저축해도 집 사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일단 뭐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한축으로는 공공이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 큰 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그런데 뭐 그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서 그 논쟁이 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뭐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될 부분은 환수해야 되지만 그 시장이 작동할 정도의 부분은 또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 환수 자체 아이디어 자체는 찬성하시지만 어떤 비율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정책적으로 뭐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그러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앞으로 그 정치 일정 계획하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요. 뭐 이제 제가 연말에 SNS를 올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치 활동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서 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역할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요. 뭐 일단은 뭐 가장 지금 뭐 중요하고도 먼저 다가온 일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고요. 그 선거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뭐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께서 아마도 이렇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실지 여부는 아마 이달 중순 전까지는 뭐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인터뷰 그만해야 되겠어요. 자꾸 그것만 물어보시니까 할 말이 예.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지금까지 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 나경원 전 의원과 인터뷰 과정에서 여론조사 관련 말씀드렸었는데 이 해당 조사는요, YTN과 TBS 의뢰로 지난달이죠.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 전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지난주에도 우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얘기했었는데 확산 추세가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심상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B117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나라, 지금 새해 벽두에 모두 3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공식 확인된 국가는 미국, 영국, 터키, 호주 등 다양하고요. 지금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감염 국가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은 지난달 14일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3주도 채 안 돼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경우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플로리다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이들 미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대부분이 여행 이력이 없어서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상당히 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아공 쪽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11월 중순 이후 분석한 샘플의 90%에서 변이가 발생됐는데요. 예. 지금 이 바이러스는 스위스, 핀란드, 호주, 잠비아, 프랑스 등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영국발 입국 금지한 나라가 더 늘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40개국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예. 일부 국가는 영국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아까 말한 남아공 등 다른 국가발 입국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경우 영국발 외국인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해 19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걸 금지했고요. 싱가포르는 지금 14일 안에 남아공을 방문한 장기 비자 소유자 입국 환승은 다 막기로 했고요. 예. 인도네시아는 1일부터 2주간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3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가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이 바이러스 특성 중에 하나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온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네, 70% 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나라들 신규 확진자 수도 더 많이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 변이의 시작점인 영국의 경우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 6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는 닷새 연속 하루 5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지금 259만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7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7만 명이요? 네, 영국 인구가 미국 인구의 약 5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네. 영국 내 피해가 코로나 최대 피해국인 미국에 못지않은 셈입니다. 예, 영어 쓰는 나라들이 심각하네요, 보니까. 네. 자, 그리고 미국 말씀하시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미국도 역시 상황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새해 첫날부터 2천만 명을 넘겼는데요. 예. 지금 10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한 뒤 이렇게 두 배로 뛰는데 채 2달이 안 걸린 거죠. 예, 지금 그래요. 2천만 명은 미국 전체 인구의 3억 명의 6%에 해당하는데요. 예. 미국인 17명 중 1명이 지금 17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누적 확진자가 그러면 얼마나까지 지금 올라갔죠? 누적 확진자는 8,300만 명이고요. 8,300만 명이요. 네, 예. 미국이 이에 4분의 1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관련해서 뭐 이제 뭐 2월에 처음 들어온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화이자 모더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런 뭐 이 백신 맞게는 지금 믿을 게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지난달 8일부터 화이자를 접종하면서 세계 최초로 백신 시작한 영국이죠. 예. 영국은 4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뭐 요양원 거주 노인이나 일선 의료진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지금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돼야 하는 화이자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냉장 온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예. 가격이 3파운드 약 4,460원 수준이에요. 이게 훨씬 싸네요. 네, 훨씬 싼 거죠. 5분의 1이네. 화이자의 네. 5분의 1이고. 화이자의 5분의 1이고 모더나의 뭐 7분의 1 정도 네, 이렇게.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는 승인한답니까? 아직 미국에서는 좀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이 열릴 기색이 없습니다. 좀 더 미온적인 기류인데요. 네, 그래요? 지금 미국의 초고속 작전 최고 책임자는 모든 것이 잘 될 경우 아마도 4월 중에나 허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 중에 FDA에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에서 좀 2달이나 더 늦춰진 것이죠. 이게 아무래도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저 임상 시험할 때 잘못됐던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임상시험 중 투여분을 잘못 계산한 오류가 있었고요. 예. 또 평균 예방률마저도 뭐 95%인 화이자, 94.5%인 모더나에 비해서 훨씬 낮은 70.4%를 기록했다. 그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또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효능이 좀 입증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둘러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또 서둘러서 승인하고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70.4%면 뭐 일반적으로 백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래서 승인하고 있지 않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세계 각국은 또 잇따라 승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아르헨티나 보건당국은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 이렇게 밝혔고 같은 날 엘살바도르도 백신을 승인했고요. 예. 또 영국 정부의 승인이 나오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인도가까지 포함을 한다면 예. 네, 급속도로 좀 접종 국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2021년까지 백신 30억 회 접종 분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상태입니다. 15억 명분이겠네요. 2번 하는 거니까. 네네. 예.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영국에서 갑자기 이게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섞어서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네, 지금 통상 원래 코로나 백신은 1회차 접종한 다음에 3, 예. 4주 뒤에 2회차 접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간격을 12주, 약 3개월로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방법을 변경해보겠다, 이렇게 나와서 좀 논란입니다. 일단 지금. 1회와 2차 사이에 그 시간을 더, 원래는 뭐 3주, 4주 사이에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서너 배로 늘리겠다, 그렇게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백신을 한 사람한테 뭐 섞었을 거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 아니라 지금 화이자에도 화이자도 백신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자꾸 좀 바꾼 이유가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등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겠다 이런 좀 공익책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이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의학협회는 지금껏 1차 접종을 받은 노령 환자들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사망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이다 이러면서 이제 와서 이들의 2차 접종 일정을 바꾸는 건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뭐 저희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이 백신을 한 사람이 혼용해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지금 또 2차 접종을 이렇게 또 미루면 백신 효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는데요. 지금 화이자도 우리 거는 21일 간격으로 평가되기 위해 고안됐는데 1회차 접종 뒤에 21일이 넘어가도 바이러스 방어가 유지된다는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또 지금 서로 다른 백신을 혼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가
과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전문가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듣지 않으니까 프랑스에서는 또 그 뭐 괴담이 유포되면서 아예 또 뭐 그 접종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또 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프랑스에서는 국민들이 좀 비과학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보니까. 거의 보니까 며칠 새 접종한 사람이 수백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접종의 의지와 다르게 좀 예. 실제로 접종이 되고 있는 것은 약간 느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주제를 좀 바꿔봐야겠는데 바꾸더라도 코로나19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도쿄올림픽 올해죠 이제 2021년 열릴까요? 네, 지난해 3월 24일이죠. 2020년 예. 도쿄 하계올림픽의 카운트다운 시기가 개막 122일을 앞두고 멈췄습니다. 대회가 예. 1년 뒤로 연기된 거죠. 예. 지금 이거는 124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뭐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 대회 개막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행 의지는 좀 강한데요. 예, 그래요. 근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NHK는 뭐 전체 응답자의 63%가 올 여름 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IOC도 그 도쿄 일본 정부도 강행하겠다는 입장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손성훈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